결혼식장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신부 정부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꾸민 그녀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그 순간.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지역은 당황한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아가 옛 연인을 찾아 도망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녀에게 이 계약 결혼은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혼식 전 신부 대기실에서 은호와 나눈 짧은 대화였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있던 정부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부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은호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이것이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평소 비혼주의를 고집하던 지역이 갑작스럽게 조건 결혼을 택한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역 오빠가 변했구나. 결국 현실적인 조건을 택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 은호를 발견한 정부아가 억지로 신부 대기실로 불러들입니다. 은호 씨, 잠깐 들어와요.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은호는 정말로 신부와 인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아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호는 동아리 사람들을 통해 정부아의 옛 연인이 정부아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부아의 첫사랑이었고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은 가문의 이해관계와 체면 때문에 무참히 짓밟혔던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은호는 순간적인 홧김에 정부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은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마치 정부아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진심을 꺼내는 열쇠 같았죠. 정부아는 이 질문에 순간적으로 동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아의 독백. 이지혁 씨도 이해하겠지? 아버지가 보상금만 넉넉히 챙겨주면 되잖아. 정부아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바꾸듯이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역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그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은호의 한마디가 정부아로 하여금 계약 결혼 대신 진짜 사랑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 결혼식장을 빠져나가 옛 연인을 찾아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혼란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 대화 이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지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던 걸까요? 정부아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방에 숨어 지내며 힘들게 일하다 쓰러진 지역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성재.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찾아왔지만 지역과의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잠이 부족해 과로로 쓰러졌다고 해서 안심을 했고 한때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안타깝고 한심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아, 같이 올라가자. 서울에서 다시 시작해. 성재는 진심으로 지역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함께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난 여기서 지낼 거야. 예전 같았으면 성재는 끝까지 설득했을 것입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마음을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성재의 모습에 지역은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왜 더 이상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거지? 나는 성재가 힘들 때 온몸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는데 지역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재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은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을 당분간 안 보고 싶어 했던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지역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재가 떠난 후 평소와 달라진 듯한 성재 생각으로 복잡해진 마음속에서 지역은 자신의 주머니에 현금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몰래 넣어둔 돈을 보는 순간 지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동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동정하는 거야? 지역은 격분하며 돈을 마구 구겨버리고 핸드폰 배터리도 내던집니다. 친구의 선의의 행동이 이젠 지역에게는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성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오랜 친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두 사람이 은호를 중간에 두고 형성될 삼각관계의 시초가 될 조짐으로 보입니다. 지역과 성재,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성재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성재는 그 순간 정말 친구를 배려한 것일까요? 아니면 은호에게 다가갈 기회를 노린 것일까요?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지방도시에서 일당 노동자로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던 지역.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 힘든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지역의 모습은 예전의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당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힘든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지역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정부와에게 당한 배신감, 가족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당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부와에게 배신당한 상처, 성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에 대한 부끄러움이 지역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작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업무차 잠시 서울에 올라와 차에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은호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여전히 밝아 보이는 은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역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반가움이 밀려오지만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급하게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현재의 자신이 은호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그을린 얼굴, 숨어 지내는 이런 모습을 은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재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은호마저 마주치게 되자 지역의 복잡한 감정은 더욱 증폭됩니다. 지역은 숨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며 혼잣말로 등신아, 숨긴 왜 숨어, 낮은 소리로 계속 되뇌입니다. 지역은 자신의 행동에 자책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들킬까봐 숨어버린 모습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동시에 은호를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느끼며 혼란에 빠집니다. 성재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 그리고 은호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이면서 지역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성재 이 자식은 정말 날 이해한 건가? 아니면 내가 서울에 없는 게 그리고 은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가? 친구에 대한 의심과 은호에 대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지역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앞으로 영원히 은호 앞에 당당하게 설 자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계약 결혼식 이슈 이후 정부와의 아버지는 사람을 동원해 지방에 숨어 지내던 지역을 찾아냅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지역의 숙소 앞에 나타났을 때 지역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역에게 말합니다. 정부와의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정부와의 아버지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역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수표로 된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지역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이야. 정부와의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어떤 오만함도 느껴졌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 말입니다.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겁니까? 지역은 격분합니다. 정부아가 아버지가 보상금을 넉넉히 줄 거니 받아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통화 목소리를 떠올리며 더욱 화가 납니다. 자신이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거부하려던 지역의 마음에 문득 아버지 상철의 처지가 떠오릅니다.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재취업을 기업 오너의 횡포로 무산당한 상철은 화가 나서 보상금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딴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당시 분노하며 사과박스와 돈봉투를 되돌려주러 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역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왜 자존심만 내세우냐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구나. 지역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모욕처럼 느껴지는 그 복잡한 감정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은 혼자 있는 숙소로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존심만 내세워도 되는 걸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지, 동생 지화는 취업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고 수비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자존심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아와 그 아버지의 태도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지역은 혼자 있는 숙소에서 소리치며 무너져버린 자신을 비난합니다. 성재에 대한 실망감, 정보아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이면서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존심을 지키자니 가족들이 걱정되고 돈을 받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은 상황에서 지역은 괴로워합니다. 결국 지역은 정부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지역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상철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지역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주잔을 손에 쥐고 있는 상철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집을 나간 직후 상철은 분노에 차서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역은 우리 집 장남이 아니다. 지환이가 앞으로 장남이다. 앞으로 지역은 찾지 않을 것이다. 당시 상철은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속이고 거짓으로 결혼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의 마음에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상철의 독백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분노했던 그 순간에도 결국 지역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그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없어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재취업을 기업 오너의 횡포로 무산당한 후 화가 나서 보상금조차 거부했던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자문합니다. 그때는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그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라도 있었다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정은 남편 곁에 앉아 고집센 부자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보, 지혁이도 당신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럴까? 내가 너무 아들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던가. 상철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아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이 정부화 사건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상철은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내가 보여준 게 저런 고집이었나. 뒤늦게 아들이 자신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은 아닌지,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철은 지역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립니다. 저한테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하니까요 라고 했던 지역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며 내세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말입니다.